일 아니냐 하면서 미국 책임을 제기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자기들 책임만은 아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북한 핵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북한이 불안정 상황에 빠지면은 그것은 오히려 중국의 손실이 된다. 이러한 계산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은 이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했느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그 6.25 전쟁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요. 일단 한반도 정책의 가장 핵심은 북한의 정권이 존재하는 게 제일 중국으로서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비핵화, 뭐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순방치안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안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북한이 상당 부분 동북 삼성 경제권 안에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압박을 가할 경우에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이 카드를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신현님.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대북 제재 사실은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태도 변화가 가능할까요? 당분간 가시적인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와 같은 의견이신데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지난 1월 달에서부터 북한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5월 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수용을 방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진핑이 만나준 그 시점, 그때부터 뭐 인도적 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는 다른 면에서는 북한의 불안정은 예방해야겠다는 계산이 섰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중국이 저런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서 틈을 찾아가지고선 우리가 접근을 해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아주 실망스럽지만 1990년대의 중국과 2000년대의 중국,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보면 약간씩 변한 모습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기회 요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틈이 생각합니다. 있다고 뭐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예, 저는 아직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